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공야장편 20번째 문장이 되겠네요. 공야장편은 26개의 문장으로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느덧 종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구절이 좀 간단한데 먼저 읽어드린다면 자활 영무자는 방유도 즉치고 방무도 즉우연예라 기지가급야나 기우불가급야라. 오늘 저희 공작해서 하신 이야기를 보니까 반어법적으로 얘기를 좀 했는 것 같아요. 반어법적으로. 왜 그러냐면 자세히 보니까 해석해 보면 아는데요. 자, 오늘 공작해서 말씀하셨다. 영무자는 이제 사람 이름인데 위나라 사람입니다. 위나라 사람인데 대부로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나라가 어지러울 때, 즉 위나라는 좀 위로는 진나라, 아래는 오나라 등등 때문에 많이 좀 강한 나라에 끼어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했는 나라다. 그러다 보니까 왕도 외국에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물론 태평성대 이룰 때도 있었고, 그래서 나라가 태평성대 이룰 때 영무자는 이제 가만히 있었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 좀 이 왕을 도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있다 그래요. 그 간신들이 왕을 즉 시해를 하려고 왕은 이제 의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의의를 하는데 의의를 시켜가지고 독약을 타서 이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영무자가 알고 어떻게 했냐면 의의를 매수를 했죠. 그래서 독약을 넣긴 했는데 죽지 않을 만큼은 독약을 넣었대요. 그래도 이제 직접 의의는 그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왕이 그걸 보고 묻고도 이제 살아났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반역 세력들은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영무자가 이제 그걸 진압을 했다. 바로 그런 고사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방유도 이 나라방자거든요. 이 나라에 도가 있을 경우에는 이때 지는 지혜롭다. 그러니까 영무자가 나라가 태평성대할 때는 지를 했고 지혜롭고, 방무도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즉 어떤 우자냐면 무식할 우자거든요. 무식하게 행동을 그렇게 했다. 그런데 기지가급이야. 그 지혜는 가히 미칠만 하나 그 어리석음은 가히 미치지 못하겠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태평성대에 이룰 경우에는 사람들은 누구나 행동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태평성일 때는 영무자는 속세를 잊고 그냥 자기만 시키면 자기 몸을 감추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지냈는데, 나라가 도가 없을 때는 무식하게 할 정도로, 감히 누구도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무식한 힘을 무식하다 그러면 좀 힘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대요. 그 3년 동안에. 그러자 이제 공자는 그걸 아마 칭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그런 나라의 태평성대 이렇게 방유도 즉 나라가 태평성대에 이룰 때는 그 지혜 그렇게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미친다, 가히 가급이다, 미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히 누구나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기우 무식하게 어떤 일을 한 경우는 불가급이라 감히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영무자를 칭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울 때
우리나라도 보면 임진왜란 때 보면 이순신 장군이 한 등등을 보면 가히 그렇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아마 공자가 영무자를 칭찬한 것 같아요. 공야장편이 누구를 평가하는 대목인데 앞에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좀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계문자인가요? 계문자가 3번이나 생각을 하고 행동을 옮긴다 하니까 뭐 3번까지 할 필요 있나? 두 번 정도면 충분하지. 그런 얘기도 있는 거 보면 영무자는 그만큼 공자의 마음에 마음에 들어가 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이 정도로 하면 좀 별로 노노 방송할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여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라는 대목에서 무식하게 할 정도로 행동 옮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용기라는 대목에 봤을 때 용기 어떤 사람은 이 벌레라도 나타나면 도망가고 어떤 사람 벌레 그 별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 발길로 밟고 죽이려고 등등 하잖아요. 그래 같이 용기가 있고 없고 있고 차이는 뭘까요? 태생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후천적으로 보고 싶네요. 그렇게 어떤 쉽게 말해서 그걸 용기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아는 거죠. 그렇죠? 아는 거고 용기 없는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든다면 여기 딱 잡고 있는데 밑에 보면 시궁창이 있을 때 시궁창의 깊이를 안으면 용기 있게 손을 놔버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궁창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무서워서 손을 놓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용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차이는 내가 그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용기 있는 행동을 하라고 푸시를 하는 것보다 그거를 용기가 있다고 부추겨 주는 것. 이걸 사실을 파악을 한번 해봐라. 그럼 별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힘내라라고 하는 것보다 그 사실을 관계를 설명해 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용기 있는 삶을 살려면 바로 신뢰를 갖춰야 됩니다. 신뢰를 잘 갖춰 놓으면 뭐든지 잘 하겠죠. 그렇죠? 여담이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돈에 관계된 그 얘기를 해드린다면 어떤 사람은 돈을 현재 많이 모아두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돈 모으냐니까 미래 쓰려고 한다고. 그런 거 보면 좀 이상스럽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흘러간다 보면 여기서 과거에서 현재 미래 간다면 미래에 돈 쓴다 그러면 요 단계에서 돈이 필요한 거지 요때 필요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요 미래에서 돈을 모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누가 돈을 갖고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내가 돈이 없다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쓸 수 있는 깜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 되면 당연히 이렇게 깜이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크면 당연히 그때 담을 수 있는 용기가 크면 그만큼 더 많이 담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쓴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깜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이렇게 돈을 나중에 잘 쓰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용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을 힘이 있는 거는 어떤 사실, 객관적 사실을 잘 아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 영무자가 했는 것처럼 지혜롭게 영무자가 했는 것처럼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의를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한다는 것은 누구나 하기는 참 힘들겠죠, 그죠? 그만큼 용기 있는 행동을 하려면 이 많은 지혜를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지식을 닦는 걸 어떻게 닦냐? 저는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 내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들은 다 나한테 지식의 습득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자료. 그런 것들 하나 다 대자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물리치면 그 지혜가 얻을 수 없는 거죠. 산에 가서 선방에 가서 공부한다고 해서 그 지혜가 떠오는 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저작거리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잘 관찰하다 보면 이 물리는 스스로 터지겠죠,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천잠을 읽고 라면집 3년이면 개도 라면을 끓일 줄 안다고 그러다시피 현재 상황에서 내가 잘 받아들이고 유심히 잘 관찰하고 거부하지 말고 누가 한마디 하는 걸 거부하지 말고 잘 받아놓고 체화하면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선물을 준다는 뜻은 선물을 준다면 그 선물 속에는 단순히 어떤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운도 같이 주거든요. 그럼 이것을 잘 받아서 내가 받아 놔놓고 내가 잘 쓰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한다 그러면 준 사람도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인마이 포켓 하라고 준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공야장편 20번째 문장이 영무자가 무식할 정도로 우직한 그러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공자가 아무나 따라 할 수 없다. 불가급이다. 아무나 따라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해라.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공야장편 20번째 문장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